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도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유종의 미를 바랬던 건 다소 욕심이었을까요?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코스피도 이렇게 이벤트가 부재하고 수급이 조용한 연말이란 특수성 안에선 그 기세가 좀 잠잠해집니다. 양시장 조용하게 한 해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감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차분한 패장일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1등이었으면 마지막 날도 1등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0.4포인트 차이로 실패하면서 오늘 장중에 4,226.3포인트까지 찍고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같이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에서 파산된 대형주의 순환매 에너지 및 여타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순환매는 온데간데 없고요. 연말 한산한 분위기 속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장일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2. 그 와중에도 힘을 내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한 우리의 두 형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정리하는 이런 날에도 존재감을 발휘하며 삼성전자는 12만 원, SK하이닉스는 65만 원을 돌파해준 하루입니다. 사실 이달 누적된 전자닉스를 향한 수급 데이터도 아주 기록적인데 1일부터 29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달간 기관 외국인은 지수 종목 전자닉스를 집중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또 반도체 수출 호황이 지속될 1월, 우리는 내년 두 기업의 글로벌 기업과 견주어도 저평가가 아닌 어나더 레벨 업을 한번 응원해보죠. 포인트 3, 연말 연초 이벤트는 부재하고 분위기는 어수선하며 수급은 산만하기 그지없는 계절성 특징을 갖고 있죠. 산타랠리, 1월 연초 효과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유야무야 어수선한 게 가장 큰 또 연말 연초의 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소송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이제 연준발 노이즈가 재확산된 가운데 12월 FOMC 의사록의 성격도 중요해졌고요. 이에 더해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지표가 발표될 텐데 미국에서 나올 굵직한 경제 지표가 과연 연초 랠리에 기름을 부을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지 또 키를 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또 ISM 제조업 PMI 등 메이저급 지표 발표 전엔 뚜렷한 방향성, 일단은 좀 부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지루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박스권 안에 철저하게 갇혀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오전 10시 구간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 돌파 시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0.4포인트 차이로 4,226.3포인트에서 이제 꼬꾸라지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 다시금 소폭 상승 그리고 다시금 하락 전환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더니 마감 전에는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 0.18% 하락하며 4,21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아쉬운 거는 전자닉스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다른 주요 종목들이 조용하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낙폭 확대하면서 2차 전지 투심 완전히 오늘 위축된 하루고요. 현대차도 조용한 가운데 여타 다른 어제 좀 반등했던 네카오도 조용한 모습, 여기에다가 여타 다른 종목들, 주요 지수 종목들, 조선주라든지 원전주까지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낙폭을 확대하는 그림을 보였다가 920선에선 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며 낙폭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0.71% 하락, 925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쉬어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발 노이즈 이슈 속에 2차 전지주 투심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면서 이 수급 공백을 그나마 엔터주 쪽에 좀 메꿔주려는 모습, 로봇주 일부가 메꿔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수를 상승으로 돌려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이 또 거래소에서 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3,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관도 4,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기관 지금 현물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4,3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조용하고 수급은 어수선한 패장이라도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며 12만 전자, 그리고 또 한 번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우리의 두 형님. 그렇다면 우리는 26년 증시를 빛낼 주역의 힌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전자닉스의 어나더 레벨업, 내지는 HBM에서 이 CXL로 넘어오는 에너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는 좀 세부적으로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한국경제TV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의 더 나은 적토마 같은 2026년의 수익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오늘도 마감 전략 파이널콜이 도와드리죠. 하루의 시장 마감 전략 파이널콜로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침표를 찍어주실 두 분과 함께 볼게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그리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 해보죠. 어서 오세요. 자,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전자닉스의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 이외에는 뚜렷한 특징은 좀 사실 부재한 하루입니다. 수급도 워낙 한산하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도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주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산테스나 후공정 쪽, 미래반도체, 에이징랜드 같은 디자인하우스까지 다소 고사양의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HBM에서 CXL 쪽으로 좀 에너지가 확산이 되는 걸까요? AI 반도체 모멘텀이 유효한 쪽으로 좀 에너지가 붙으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홀로 좀 상승하면서 되려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마이크론이 조금 덜 간 게 있다라는 좀 시장의 평가가 만연하게 확산됐던 하루였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로 세 종목을 한번 묶어봤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테마주로 좀 묶어봐야겠습니다. HDC의 개별 이슈 또한 힘을 부어주면서 HDC 현대 산업개발이 가장 유독 슈팅이 강하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급 확산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대형 건설주, 오늘 또 중소형 건설주들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오전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죠? 테슬라향 공급 계약 축소 공시가 좀 파장을 일으키면서 LNF를 중심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여전히 낙폭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조용한 모습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낙폭을 만회하고 있지 못한 LNF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3조 8천억 원이 973만 원으로 지금 LNF가 테슬라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 사실이 사실상 해지 수준으로 좀 감액이 됐다라는 공시 파장이 이달에만 또 13조 원이 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2차 전지 투심을 완전히 또 위축시키고 있는 하루인데요. 글쎄요, LNF는 신사업에도 좀 힘을 주고 있어요. LFP 쪽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포트를 좀 확장하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여전히 전기차 캐즘 구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되실 것 같고, 이렇게 2026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투자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LNF 2차 전지 투자 전략 우리 송태현 차장님이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전기차의 캐즘이 생각보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에 대한 결국은 이 판매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보조금이 10월 달에 중단이 되게 되면서 얼마만큼이나 급감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상당 부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보다 훨씬 더 급감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가장 팩트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FSD라든지 자율주행의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보다 더 몰릴 수가 있는 이러한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테슬라마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급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이 양산에 대한 부분 검토,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포드와의 이러한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수주 취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가 관련돼서 일단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럼 이 2차 전지에서는 이
성장성으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ESS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6년도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2024년도에 보게 되면은 생산이 한 11기가와트 정도 됐었었는데 2025년도 연초만 보게 되면 19기가와트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는 17기가와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6년도에도 이 부분의 성장률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2026년도에 얼마만큼이나 성장성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2차 전지는 거기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LNF가 이번 수주로 인해서 숫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는 변화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 LNF,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기대감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이 회복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정도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ESS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락시 매수 기회로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 투심이 살아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2차 전지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HBM 쪽 상승 테마로 한번 묶어봤지만 HBM이라고 다 잘 가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도 좀 시세가 돋보였던 삼총사를 묶어봤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SK 스퀘어, 한화 비전같이 SK 하이닉스 향 관련해서 FC BGA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강한 후한 점수를 받고 있었던 하루였고 CXL 쪽도 오늘은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건 제주 반도체였죠. 오늘 수급도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총이 다소 작은 LK캠 그리고 노타까지 개별 이슈 속에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엔터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 중국 국빈 방문 기대감이 만연해지면서 SM이 오늘 또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유독 아웃퍼폼하고 있는 하루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상승폭 가파르게 확대합니다. 여기에다가 엔터 3사뿐 아니라 CJ ENM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저출산 정책 테마 오늘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정부 정책이 좀 유효한 쪽 건설 쪽이라든지 저출산 정책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EUV 팹리클 관련해서 FST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종목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ST 왜 이렇게 오늘 급락하는 건가요? 5장 들어서 더 빼는 것 같아요, 박창윤 대표님. 일단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9%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MP 패드 쪽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웨이퍼를 연마할 수 있는 CMP 슬러리가 솔브레인이 있다면 거기에 CMP 패드가 FNS 테크가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단으로서 FST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비단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펠리클 관련주로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FST입니다. 사실 EUV 관련주로서도 항상 이제 동진 세미캔과 더불어서 같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던 이런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F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사실 5장 들어서 갑자기 또 급락하는 부분 자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전장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 9% 이상 떨어지는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말을 맞아서 이런 부분을 손바뀜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털어버리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악재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케이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딱히 지금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FST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 자체도 사실은 EUV 관련주로서 이런 펠리클 쪽 그리고 관련된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P5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는 저도 사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 마감 끝나고 나면 아마 이에 따른 원인 분석과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좀 이렇게 일단은 관망하는 의견으로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하고 있어서 또 급하게 여쭤봤는데 또 이제 발빠른 답변 감사하고요. 5장에서의 질문은 코리아 서키트를 또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리아 서키트를 선정한 데에는 올 한 해 수요일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340% 넘게 폭등한 종목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AI 열풍 속에 국내 PCB 업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짝꿍을 이루면서 코리아 서키트의 약진이 대단했는데요. 일단 너무 팔방미인이에요, 이 기업. FCBJ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소캠이 내년에는 화두가 될 전망이잖아요. 이에 따른 모멘텀, 여기에다가 3분기에서 4분기 실적 영업이익 2배로 뛸 것으로 보이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그런데 주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더 갈 수 있을지에도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시거든요. 2026년에 코리아 서키트는 어떤 향방을 보일까요, 박 대표님? 일단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기판 안에서도 싼 종목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신고가 같고 그리고 한 10% 정도 올라와서 48,000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대략 못해도 한 30%에서 50%까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숫자가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를 보시면요. 사실 1분기만 하더라도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3,546억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17억 적자에서요. 지금 2분기, 3분기를 지나서 62억, 133억까지 매 분기마다 더블업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4분기 지금 추정치가 기존 탑라인 자체 그러니까 매출 따윈 3,500억에서 4분기에는 4,185억에 지금 영업이익은 295억, 약 300억까지 커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PER은 지금 얼마냐면 정확하게 포워드 기준으로 13.6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20.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던 대덕전자가 18.9배, 약 1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판 관련주인 심텍 같은 경우에도 1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몇 배죠? 13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못해도 30% 이상, 많게는 50% 정도 업사이드가 나타나야 여타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심텍과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을 키 맞추기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발빠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저평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고가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6만 원 이상도 두드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총 오늘 1조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지금부터라도 50%의 상승률이 기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6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에서 3분기 영업이익 2배로 뛰었고 3분기에서 4분기도 훌륭했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자, 이어서 코스피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성문전자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코리아 서키트가 11% 가까이 급등, 여기에다가 삼화페인트가 7.4% 상승, 현대 오토에버가 6.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에는 TMC가 16%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LNF가 10% 가까이 급락. 이구산업이 이제 구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어제 급등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 하루 만에 출회가 되고 있고 HD현대 건설기계도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 HL 만도를 향해 보죠. 이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되던 기업들이 하나, 둘 로봇 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단순 기대감이 아닌 기존 전장 구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에 녹화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 대표 주자가 바로 HL 만도인데 CEO 인베스터 데이를 이번 달에 했죠. 로봇 액추에이터 로봇의 관절이나 구동을 담당하는 이 액추에이터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갖고 있던 기술을 더 확장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HL만도를 확실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제 CS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송태현 차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로봇에 대한 이 관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점 자체는 상당히 뒤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부분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시점은 확실히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시각이 변화가 되게 됐고 거기서 주가가 상승을 했듯이 HL 만도 역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고부가 가치에 관련된 부품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거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관련된 이제 조향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욱더 높은 기준에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실질적인 측면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합이 되게 되면 HL 만도가 지금부터 바닥에서부터 한 60%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의 컨센서스들이 한 64,000에서 65,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업사이드가 15% 이상 좀 남아있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목표 업사이드는 한 30%까지도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라도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수익률이 상당했던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HL만도 2026년에도 추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하락률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는 원익 지주사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율촌, 아미노로직스 여기에다가 삼보모터스, LK캠이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반도체도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하락률 상위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홈캐스트, 삼진식품, IT캠이 올라왔고 한라캐스트도 9% 넘게 급락, FST도 9.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 FST는 이렇게 낙폭을 확대하지만 상반되어 있는 게 또 원익 IPS 아니겠습니까? 지주사 원익도 상한가, 원익 홀딩스도 상승 전환의 장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익 그룹주를 향해 보죠. 올 한 해 시장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원익 그룹주, 그 안에서도 원익 홀딩스는 폐장일에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해 초에 사실 이 원익 홀딩스가 주당 2,600원 언저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가가 5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1,780%에 달하는 아주 기록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주사 원익도 폭등, 원익 IPS도 선전. 이러면 2026년에도 우리 원익 그룹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상승률 보면서 원익이 저 지금 상한가 가는지 지금 알았거든요. 아, 네. 그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저 원익홀딩스야 사실은 옥상호 구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너 일가가 원익을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고 원익이 원익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원익홀딩스 자회사가 이제 원익 IPS가 있고 그리고 비상장으로서는 원익 로보틱스가 있고 원익 QNC 등 관련된 다수 원익 그룹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원익 그룹주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게 되는 대규모 공정 장비들을 특히 삼성량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원익그룹주 색깔입니다. 근데 올해의 주가 상승률 높이를 보시면요. 앞에서 이제 저점 대비 1,700%도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 YTD 대비해가지고 상승률 1, 2를 다툴 정도로 원익홀딩스가 로봇주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실 앞에서 이제 원익이 상한가 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말 그대로 이제 중간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가 올해 주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1위를 찍었죠. 1위를 찍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익이 뒤늦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자회사인 원익 IPS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업황 개선에 따라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원익 IPS가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할 게 내년도 상반기 이런 투자 로드맵 보시면 그러니까 테일러팹,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게 되는 테일러팹에 관련된 공정 장비를 쭉 집어넣게 되는데 잘하고 있는 데포지션 장비 그리고 식각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퍼니스 장비 관련해 가지고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메모리,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이에 따른 수혜가 점쳐진다. 이런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익 IPS도 갈 수는 있겠다. 다만 이거를 원익 그룹주가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원익 IPS가 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갈 수도 있겠죠라고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원익 홀딩스가 워낙 많이 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개항전기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로봇주 안에서 못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주가 반응이 세게 나온 게 WSI 같은 종목이 맞아요. 반응이 세게 나왔었잖아요. 이쪽이 이제 유봇이라고 해가지고 산부인과용 복강경 로봇 이 부분을 세계 최초로 이제 이런 부분 자체를 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출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특허 출원 이 부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유럽 특허 이런 부분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런 그 본업 단인 의료 약품, 의약품 유통뿐만이 아니라 신규로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도 로봇 쪽으로도 신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신규 수혜주 찾기가 로봇 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원익홀딩스, 원익그룹주 안에서도 이 대장인 원익홀딩스가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여튼 원익그룹주 안에서 원익 IPS 키 맞추기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로봇주 안에서 키 맞추기 이런 부분도 원익홀딩스가 잘 갔기 때문에 여타 뭐 다크호스로서 체크할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그룹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 타진해 주셨습니다. 3시 26분이네요.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경제TV를 시청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패장일은 아쉽게도 양시장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4,200선은 지키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피, 코스닥은 925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엔터주입니다. 이 네 섹터 중에서 2026년에 또 주인공이 될 종목을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 송태현 사장님은 이 네 섹터, 세 섹터죠. 어떤 섹터 주목하세요? 일단은 반도체와 자율주행, 로봇 뭐 이쪽이 조금 더 모멘텀이 앞쪽에 몰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성장이 확고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으로에 대한 확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결국은 4월 달에 얼마만큼이나 로보택시에 관련돼서 양산이 많은 부분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말 실수요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이 관련돼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기간의 수급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내년도 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자율주행, IT 중심의 좀 순환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박창현 대표님 코스닥에도 이제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도 좀 힘이 실리면서 그런데도 전자닉스가 계속 제갈까요? 반도체 이제 소부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될 때인가요? 전자닉스 중심의 쏠림 자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하면서 SK하이닉스 ROE 50% 깜짝 놀랐다. 그로 인해서 뭐 PBR 3배, 3.5배 했을 때 75만 원, 9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 좀 가파르게 외인들의 수급 유인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꾸준히 재평가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환율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강세 흐름이 재차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IT 소부장도 물론 좋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자닉스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약세로 시작했던 우리 시장 거래소는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5 증시 마무리, 개인이 버텨낸 양시장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양시장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지지선을 방어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반도체 투톱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SK스퀘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흐름과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개장 후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 그래도 낙폭을 줄여 나갔고요. 4,200선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약세로 시작한 코스피, 장중 한때는 상승 방향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그래도 4,210선 지켜내주면서 0.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오히려 좀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나섰지만 지수 방향을 바꾸기엔 부족했습니다. 현재 0.7% 하락하면서 92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장 섹터 전반적으로 가장 강했던 건 단연 건설입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죠. 일단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오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추진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건설 대표주와 중소형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먼저 HD 현대산업 5% 넘는 강세 시현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5.7% 상승하면서 21,900원에서 마감, 대우건설, GS건설도 일제히 강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단에서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지건설 19%, 동진건설, 일성건설 일제히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오늘도 반도체 투톱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일중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외인의 매수 강하게 들어왔고요. 현재 12만 원 선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11만 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넘는 상승불 켜냈는데요. 1.7% 상승, 65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개별 호재로 상승 탄력 받아간 반도체주가 많았는데요. 제주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에 등극을 했고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17% 넘게 오르면서 26,000원 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퀄리타스 반도체도 호재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D램 밸류체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고요. 5% 상승하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마감을 했네요.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엔터입니다. 엔터주 전반이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는 내년 엔터사의 실적이 개선될 거란 전망 연이어서 내놓고 있고요. 오늘은 내년 초 홍콩에서 개최되는 드림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엔터테인먼트에 제기된 드림 콘서트 개최 방해 논란이 오늘 어느 정도 불식이 됐고요. 또한 어제 있었던 뉴진스에 대한 어도의 발표 이후 하이브의 주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엔터 4사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강했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SM, 하이브, JYP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도 강하게 하락한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전해진 LG에너지솔루션의 계약 해지 소식 이후에 또다시 악재가 나왔습니다. LNF가 테슬라와 체결했던 양극재 공급 계약의 금액을 정정하는 공시를 냈는데요. 약 4조였던 계약 금액이 약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계약 해지라는 분석입니다. 해지 우려가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주 동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NF 장 초반부터 강하게 하락했고요. 9.8% 하락, 에코프로 BM도 강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수급으로 버텨내준 장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선 1조 이상, 코스닥에선 2조 이상 매수에 나섰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내년에도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죠. 환율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환율이 상승 전환을 했어요. 구체적인 동향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33원에 출발한 뒤 최근 급락을 되돌리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거래량이 적어진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한 점이 일정 부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 환율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나타난 점도 환율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로서 당국 입장에서 종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간 고강도 개입과 함께 다양한 환율 안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환율이 1,440원대로 다시 재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환율은 1,430원대 후반에서 등락 중이고요. 오늘 달러 가치에도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야간장에서도 현 레벨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